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주먹 좀 쓰는 깡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사나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피 끓는 낭만과 전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남자들의 의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만화 바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남자의 거대한 등판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등 뒤에 협객, 오토코다츠라는 거대한 문신을 짊어진 남자, 싸움의 천재, 하나야마 카오루입니다. 악령만으로 두꺼운 트럼프 카드 한 묶음을 마치 두부처럼 뜯어내고 맨손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박살내버리는 괴물 같은 캐릭터죠. 독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에이, 만화니까 가능한 거지.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만약 이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캐릭터가 100%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작가가 가장 그리기 쉬웠다고 회고했을 정도로 외모부터 인생의 궤적까지 만화 그 자체였던 남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 야쿠자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전설의 흉터남 하나가타 케이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설의 페이지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밑바닥 인생을 살던 흔한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메이지 대학을 다니던 엘리트 대학생이었습니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연예인 뺨치는 잘생긴 외모, 그리고 명석한 두뇌까지 그는 모든 걸 가진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대로 졸업했다면 아마 일본의 정재계를 이끄는 거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 일본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회는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야성을 자극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던 시대, 그는 따분한 강의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굴리는 것보다 거친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자신의 적성에 더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명문대생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걷어차고 어둠의 세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당시 도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특별했던 조직, 안도구미였습니다. 안도구미는 일반적인 무식한 깡패 집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직을 만든 두목 안도 노부로부터가 대학생 출신이었고 조직원들 대다수가 전직 장교나 대학생 출신 엘리트들이었죠. 그들은 머리를 쓰고 정장을 입고 신사처럼 행동하는 지능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하나가타 케이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주목받은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싸움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야쿠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자신만의 확고한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내는 비겁하게 도구를 쓰지 않는다. 그는 무기를 혐오했습니다. 야쿠자들의 전쟁터는 잔혹합니다. 다들 승리하기 위해 시퍼런 일본도와 사시미칼, 쇠파이프를 들고 설치는 게 기본이죠. 하지만 하나가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오로지 하얀 정장 한 벌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주먹뿐이었습니다. 일본 야쿠자 은거로 이를 스테고로, 즉 맨주먹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적이 살기를 띠고 쇠파이프를 휘둘러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이프를 자신의 팔뚝으로 받아내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 틈을 타 상대의 안면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단련된 그의 주먹 한 방이면 아무리 거구의 사내라도 턱이 돌아가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안도구미에는 맨손으로 황소도 때려잡는 괴물이 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도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적대 조직원들은 멀리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얀 정장만 보여도 기겁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는 입단하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의 최고 간부인 행동대장 자리에 오르며 살아있는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늘 비극적인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도쿄 시부야의 어두운 뒷골목, 라이벌 조직인 도시카이의 정예 조직원 수십 명이 하나가타를 처리하기 위해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20명이 넘는 적들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서슬퍼런 일봉도와 긴 사시미 칼을 들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가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을 빼며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군. 빗속에서의 처절한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움직였습니다. 날아오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 맨주먹으로 칼든 자들의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고 무기를 든 상대를 맨손으로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순간의 틈이었습니다. 적의 간부가 높이 튀어올라 휘두른 일본도가 허공을 갈았습니다. 쟁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하나가타의 얼굴 정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마부터 뺨까지 얼굴이 대각선으로 쩍 하고 갈라지는 치명상이었습니다. 하얀 셔츠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남자하게 물들었습니다. 적들은 칼을 내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끝났다. 저놈은 이제 죽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나가타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작 이 정도냐? 그는 얼굴이 반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입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어내고 다시 주먹을 쥐고 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었습니다. 이놈은 인간이 아니다. 불사신이다. 악귀다. 칼을 든 자들이 오히려 맨주먹의 사내에게 겁을 먹고 도망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생긴 그 거대한 대각선 흉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야쿠자 세계에서 그를 불사신이라 부르며 누구도 감히 그에게 정면 승부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사내의 최후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1963년 그의 나이 고작 33살, 한창 전설을 써내려가던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집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라이벌 조직원이 휘두른 칼에 찔려 생을 마감합니다. 화려한 싸움터가 아닌 집 앞에서의 비열한 기습, 그리고 치열한 전투 끝의 죽음이 아닌 허무한 암살, 전설적인 싸움꾼다운 죽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두목 안도노부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훗날 조직을 해산하고 배우가 된 안도는 죽는 날까지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가타 녀석이 살아있었다면 내 인생도 우리 조직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비록 그는 33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남긴 강렬한 삶의 궤적은 그가 죽은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한 만화가가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펜을 듭니다. 그렇게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바키의 하나야마 카오루입니다.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배짱,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광기, 그리고 끝까지 맨주먹을 고집했던 그 미련할 정도의 신념, 이것이 진짜 남자의 로망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만화 속 하나야마 카오루와 실존 모델 하나가타키, 여러분은 누가 더 강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남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전설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더 강력하고 남자다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전설로 찾아오겠습니다.